F단계 12호 수학 따지기 4주차 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A는 B가 가진 돈이 5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 450원씩 받았더니 A가 가진 돈은 B가 가진 돈의 3.5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A가 가지고 있던 돈은 얼마일까요? 그런 문제네요. 그쵸?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기준이 되는 수량을 뭘로 정해야 될지 문장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A는 B가 가진 돈의 5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가진 돈, B가 가진 돈을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B로 알려줬죠. 그렇죠? B가 가진 돈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표현을 할까? 그죠? B가 가진 돈을 일단 뭐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해볼게요. X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가 가진 돈은 B의 5배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X, X 곱하기 5만큼 갖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가진 돈은 써볼게요. 아, 얘는 5 곱하기 X만큼 갖고 있고요. B는 X만큼 갖고 있어요. 그런데 450원씩 받았다는 거죠. 늘어났지, 450원씩. 늘어났으니까 더하기예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 결과 비율이 달라졌어요. 그죠? 처음에는 5대 1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5 곱하기 X 대 X 이렇게 잡았는데 450원씩 더 받고 보니 달라졌어요. 상황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A가 가진 돈은 A는 이라고 바로 할게요. A가 가진 돈을 선생님이 A는 이라고 할게요. A는 B의 몇 배가 됐대요? 3.5배가 되었대요. 그러면 3.5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보기 쉽게 한번 고쳐볼게요. 3.5라고 하는 거는 3.5는 10분의 35고요. 그렇죠? 10분의 35고 10분의 35는 또 약분하면 2분의 7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5라고 쓰지 않고 2분의 7이라고 한번 써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2분의 7배 이렇게 하면 잘 봐요. B가 얼마일 때? B가 2일 때 그 얘기. B가 2일 때 A가 얼마라고? A가 7이에요라고 해석하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B가 지금 기준량이잖아. 이제 그럼 B를 기준으로 해서 B를 2로 봤을 때 A는 7이야.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3.5를 이렇게 분수로 해서 B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7 대 뭐가 된다는 거야? 7 대 2가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식이 나와요. 그렇죠? 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제 우리가 늘 봤던 가격파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문제 할 때 항상 어떻게 할 생각을 했죠? 등식으로 만들어서 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등식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등식으로 만들지? 얘 지금 비례식이잖아요. 그렇죠? 2월에 이거는 7 대 2야. 이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에 2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2배를 한다는 얘기지. 여기에다 2배를 하고, 여기다는 몇 배를 하고, 7배를 하고, 그러면 둘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비례식 푸는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크로스로 곱해주면은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그대로 써보죠. 2배씩 해가지고, 그죠? 5x의 2배는 뭐예요? 10 곱하기 x지. 그치? 450의 2배는 얼마예요? 900이지. 그쵸? 그리고 x의 7배는요? 7 곱하기 x겠죠. 그죠? 그리고 더하기 450의 7배는요? 450의 7배는 2800에 350 하니까 315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등식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풀면 되죠? 그쵸? 이제 식이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7x. 여기 7x, x에 7개씩 덜어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x 몇 개 남아요? 3개 남지요. 그리고 또 900을 양쪽에서 덜어내 볼까요? 등식이니까 양쪽에서 900만큼씩 덜어내도 좋겠죠. 그쵸? 여기는 3 곱하기 x가 남았고, 여기는 900을 덜어냈어요. 여기 0이 되는 거고요. 900 덜어냈으니까 얼마예요? 225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25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3으로 또 나눠버리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딱 x만 남겠네. 3으로 나눴더니 3, 7에 21, 3, 5, 15 해서 x가 75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x를 구하라는 건 아니죠? x는 우리가 처음에 뭘로 놨어요? 여기 봐봐요. b가 가진 돈을 x로 놨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뭘 구한 거예요? b가 가진 돈을 구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a가 가진 돈을 구하라고 했으니 750에 몇 배를 하면 되겠다. 750에 5배를 하면 처음에 a가 가진 돈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750에 5배. 5, 7에 35, 5, 5, 25, 3,750원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았네요. A는 처음에 3,750원을 갖고 있었고 B는 처음에 750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수배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이렇게 3.5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3.5배 이렇게 나오면 3.5를 분수로 고쳐서 가장 간단한 기하 분수로 고친 다음에 A는 B의 2분의 7배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기준량이 늘 분모에 가잖아요. 그죠? B의 값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래서, B가 2일 때 A는 7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A 대 B를 7대 2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력을 길러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B가 가진 돈을 1이라고 놓고 A가 가진 돈을 3.5라고 이렇게 놓는 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간단한 자연수가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봅시다. 맞죠? 어렵지 않았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어떤 물건을 정가에 팔면 한 개에 100원의 이익이 생기고, 이 물건을 정가에 10%를 할인해서 24개를 팔았을 때의 이익금은 정가에서 70원을 할인해서 8개를 팔았을 때의 이익금하고 똑같답니다.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개 팔면 100원이 이익이에요. 그런데 10%를 깎아서 24개를 팔았을 때 그때 나오는 이익금하고 정가에서 70원을 깎아서 8개 팔았을 때 이익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물건의 정가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등식 이용할 거예요. 자, 일단은 원가 몰라요. 정가도 몰라요. 그죠? 이익금? 이익금은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한 개당 팔았을 때 이익금 알려줬죠. 원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문제 원가를 몰라서요. 원가를 뭐라고 줄까요? 늘 X원으로 해왔는데 X원으로 둘까요? X원으로 둘까요? 원가를 X원으로 둘까요? 그러면 정가는요? 정가는 그 X에 뭘 더한 거예요? 100원을 더한 거예요. 왜? 정가는 원가에다 이익금을 더해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가에 팔면 한 개에 100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가가 원가에 100원을 더한 거거든요. 그죠? 이익금은 뭐 그래서 100원인 거예요. 그죠? 하나 팔 때마다 이익금이 100원이 나온대요. 한 개당, 이거는 한 개당 100원씩 이렇게 이익금이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10%를 깎아서 할인해서 24개를 팔았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10%를 깎아줬어요? 정가에서. 그죠? 10%를 할인했다는 것은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10%를 할인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90%를 받았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90%를 받았습니다. 그죠? 90%를 받았으면 90%를 받았습니다. 90%는 0.9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네, 비율로 고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가가 X보다 100원 많이 이익금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는데 그것에 얼마만큼만 받겠다는 거야. 10분의 9. 그죠? 10% 할인해가지고 이만큼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를 팔겠다고요? 24개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익금이 지금 나왔는데 이익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100원이라고 썼지만 또 식으로 따져보면 어떤 거예요? 이 이익금은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금 100원인데 이거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가에서 뭘 뺀 거예요?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팔아가지고서 이익금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익금만. 왜냐면 이익금이 되게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어땠을 때 이익금? 정가에서 70원 할인해서 8개 팔았을 때 이익금이 보니까 원래 이익금을 한 개당 100원씩 붙였는데 70원을 깎아줬잖아요. 그러면 30원만큼만 개당 이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70원을 할인했을 때 할인하여 8개를 팔았을 때 8개를 팔고 얻은 이익금이죠. 얻은 이익금. 얘가 계산이 되게 쉬워요. 왜? 한 개당 30원씩 이익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70원 할인해 줬으니까. 그럼 30원씩 30원씩 8개만 8번 이익금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 이익금 가지고 이제 등식을 만들려고 했더니 10% 24개 판매 10% 할인하여 24개를 판매한 금액. 그걸 왼쪽에다가 쓸 거거든. 음. 그리고 오른쪽에는 70원씩 할인해서 8개를 팔아서 얻은 이익금을 쓸 건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 문제에서 말하기를 이 문제에서 10% 할인하여 24개를 판매한 금액 그래갖고 얻은 이익금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매한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24개의 그 판매한 24개의 원가를 빼야 이익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가를 빼야 돼요. 그래야 24개를 팔아갖고 나오는 이익금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이익금이 정가에서 원가를 뺐을 때 이익금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할인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인가에서 원가를 어떻게 해요? 할인을 해줬으니까 최종적으로 판매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24개의 원가를 빼야 되네요. 맞죠? 그럼 24개의 원가는 어떻게 빼지? X에 24개, X가 24개. 그죠? 원가가 24니까 말이죠. 그죠? X에 24개를 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얼마? 70원 할인해서 30원씩 8개. 이익금이 나왔다는 거죠. 70원 깎았으니까 이익금이 30원밖에 안 남았거든.
그렇게 해서 8개를 팔았을 때 그 이익금하고 이렇게 24개를 10% 할인해서 팔았을 때 그 이익금이 똑같대 잘. 그쵸? 그러면은 인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식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인제 걱정이 없어요.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죠. 왼쪽을 보니까 10 분의 9가 있어서 양변에 10을 곱할까 봐요. 그죠? 항이 왼쪽에는 2개, 오른쪽에는 하나. 그죠? 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을 곱해 볼게요. 첫 번째 항에다 10 곱해요. 여기가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여기 오른쪽이 첫 번째 항. 그죠? 그러면 다 10을 곱해서 10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을 곱했더니 9. 그죠? 9. 10이 없어졌어요. 9. 그다음 24를 앞으로 가져올까요? 곱하기 24 곱하기 x 더하기 100 이렇게 첫 번째 항에다 10을 곱해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 항은 10을 곱했어요. 그러면 x 곱하기 240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10을 곱해요. 그럼 30 곱하기 80을 하면 되니까 2400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 놓고 봤더니 어머나 항마다 뭐가 보이는데 24가 보이나요 혹시? 항마다 선생님이랑 24가 딱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24로 항마다 24로 나눠 줘 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24 나눴으면 여기 10 남았네요. 그죠? 24 나눴더니 여기 100 남았네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인제 여기 9를 이제 분배할 차례네요. 그죠? 분배해 볼게요. 괄호 안에 x에다도 9배, 100에다도 9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9 곱하기 x 더하기 900 이네요. 그죠? 900 빼기 10을 먼저 쓸까요? 10 곱하기 x 이것이 뭐와 같다? 100과 같아요. 이렇게 식 좀 더 간단해졌죠. 그러면 여기가 x가 9개 있는데 여기 거기서 x를 10개를 빼라고 했잖아요. 1 개가 모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900 빼기 x가 100 이네 하고 식을 정리하면 될 것이고 x는 얼마네? 800 이네 하고 x값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x값도 찾았습니다. x를 찾았으니 인제 우리는 어떻게 죠? x를 구하라고 했나 하고 봐야죠. 그죠? 그건 아니네. x는 우리가 구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뭘로 했어요? 이거는 원가였네. 맨 처음에 물건을 들여 놓은 가격 원가가 800 원이라는 것이네. 그러면 정가는 그 800 원에 100 원을 붙여서 정가를 만들었죠. 그쵸? 네. 그래서 800 원에 100원 붙여서 정가는 900 원이에요. 이 물건의 정가는 900 원입니다. 이렇게 원가를 찾아서 정가를 다시 계산했네요. 그쵸? 자 12호 F단계 12호 지금 4주차 문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두 문제를 빼면 3 문제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물건값 계산할 때 여러분들 원가 처음에 들여온 가격, 정가, 원가에다가 이익금 붙인 거, 그다음에 이익금은 원래는 할인을 안 했다면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지만 할인을 했다면 할인가에서 즉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나서 등식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그래서 등식을 만들려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어떻게 해 줘요? 그 조건에 맞는 식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어떻게 했나요? 10% 할인해서 24개를 팔았을 때 나오는 이익금. 그죠? 이익금. 그게 바로 8개를 70원씩 할인해서 팔았을 때 나오는 이익금과 같아요. 그렇게 등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음. 자, 잘 알겠죠? 혹시 모르겠으면 책 한번 덮고 스스로 한번 또 문제 풀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24일 차를 풀어보고 있으니까 24일 차 설명 듣고 덮어놓고 25일 차를 이제 풀어보면 되죠. 그죠? 네.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요. 지난주에도 연습했던 문제예요. 그죠? 1989년 1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1990년 1월 1일은 몇 요일일까요? 그런 문제. 오히려 지난주 문제보다 쉬운 느낌도 있어요. 그죠? 지난주는 9월 1일까지였나요? 그죠? 이번에는 1년이 딱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다는 거예요. 왜? 1년은 며칠입니까? 1년은 365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1월 1일부터 헤아리려고 해요. 1월 1일부터 1월 1일이 일요일. 그래서 1월 1일을 첫째 날이라고 며칠째 되는 날인지 1990년 1월 1일은 며칠째 되는 건지 1년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1년이 지나고 그다음 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요? 365 더하기 1까지 해서 366일로 계산을 해야죠. 366일째 되는 날은 몇 요일이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66 나누기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로 나눕니다. 그래서 7로 35, 7이 14. 그죠? 그래서 얼마? 2이 남네요. 그죠? 52조하고 2일째 되는 날. 그죠? 2일째 되는 날. 그러면 봐요. 일요일부터 2일째예요. 그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인데 일요일이 1일째. 그죠? 그럼 2일째 그럼 월요일이죠. 그죠? 2일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난주에 연습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드디어 9번째 문제. 자, 이 문제를 풀면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두두두둥. 자,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는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부채꼴에서 아래쪽 삼각형을 뺀 넓이네요. 그쵸? 근데 이 삼각형을 어떻게 구하지? 그게 관건이네요. 맞죠?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생각 없어요? 좋은 생각. 자, 좋은 생각.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고 싶은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틀을 딱 덮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해보고 다시 자기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이 맞나 한번 견줘볼래요? 네. 자, 선생님 시작합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부채꼴 넓이에서 아래쪽에 있는 둔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그게 문제네, 그렇죠?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도 나와 있고 하니까 반지름도 나와 있고,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둔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밑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는데 높이를 모르겠군, 그렇죠? 그럼 높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이를 모르겠으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둔각삼각형이니까 높이가 바깥쪽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높이가 바깥쪽으로 그려져. 그러면 높이가 바깥쪽으로 그려지도록 이렇게 고조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게 높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만큼이 높이일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그런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계획이 섰나요? 여기가 높이인데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서 시간을 많이 주고 싶은데 또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딱 멈춰놓고 생각을 잠깐 해봐요. 해본 다음에 선생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했다는 거고요. 높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 무조선을 좀 전처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연장선 긋고 또 수선도 긋고 이렇게 수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선을 긋고 봤더니 여기가 그러면 안쪽이 지금 둔각이 150이니까 여기는 30도겠군. 이건 찾았어. 그럼 여기는 몇 도? 60도겠군. 이거 많이 봤던 각도 맞죠? 90, 30, 60. 우리 6학년들은 벌써 다 또 찾아버렸을지도 모르겠어. 세변의 비율을 가지고서도 다 했을 것 같지만 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계속 해볼게요. 자, 연장선을 더 그어서 쭉. 한 번 더 그었어.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 합동이 되도록 그렸어요. 왜 여기가 지금 몇 도야? 여기도 90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30도로 합동이 되도록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여기 18cm.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도록. 그럼 여기가 18cm. 그지? 그렇다면 여기도 18cm, 여기도 18cm. 왜? 지금 이 길이 이 길이를 똑같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돼서 여기도 18cm가 돼요. 맞죠? 세 변이 모두 다 18cm. 60, 60, 60도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요 길이, 요 길이, 그죠? 요 길이는 9cm겠지. 그죠? 9cm지. 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반으로 또 잘라놨으니까 말이야. 그죠? 드디어 둔각삼각형의 높이가 나타났네요. 그죠? 9cm야. 이제 다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채꼴 넓이 어떻게? 18cm가 반지름이니까 18 곱하기 18 곱하기 원조율 3.14 거기에 중심각이 지금 150도니까 360분의 150도 중심각의 비율도 간단하게 약분해서 12분의 5 기하분수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12분의 5 이렇게. 거기서 둔각삼각형 밑변이 18 높이는 9 그죠?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완성됐어. 식이 완성됐으면 이제 뭐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12네요. 그러면 약분해 볼까요? 그죠? 12에서 4를 꺼내서 여기 2로 나눠서 9 만들고 여기도 2로 나눠서 9 만들어. 그러면 일단 4로 나눴으니까 3이 남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3, 1은 3, 3, 3은 9 해서 한 번 더 나눴어요. 이제 더 이상 나눌 건 없네요. 자, 뒤쪽에는 또 이렇게 나눠서 18을 나눴더니 9 곱하기 9가 남았군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항은 정리해보면 남은 것만 한번 써볼까요? 9 곱하기 3 곱하기 3.14 곱하기 5 이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9 곱하기 9가 남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또 계산하기 싫어서 머리 좀 쓰겠습니다. 자, 9, 9 항마다 9가 들었네. 그 9라도 좀 빼내야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네 곱해. 3, 5, 15. 15 곱하기 3.14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쪽 위에다 해볼게요. 여기다 할까요? 아래쪽에다가 15 여기다 할까? 15 곱하기 3.14. 15 곱하기 3.14. 먼저 15 곱하기 3은 15 곱하기 3은 45잖아요. 그쵸? 45예요. 45 미리 그냥 빼놓을게요. 먼저 계산 끝났어. 15 곱하기 3은 계산 끝났고요. 이제 0.14 곱하기 15만 남았는데 14 곱하기 15 19단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210이 바로 나오죠. 식기준수로 계산하면 210 나왔고 그 210인데 소수점. 여기가 210이 나왔어요. 그죠? 소수점 찍어서 더하기 2.1이네요. 그쵸? 2.1 그리고 거기서 뭘 빼요? 9는 빠져나왔으니까 하나씩 9는 빠져나와서 묶었으니까 9만 남았죠? 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9 곱하기
45에서 9를 먼저 뺄까요? 그럼 36에 2.1을 더할까요? 그럼 36에 2.1을 더했더니 38.1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해진 거 맞아요. 그죠? 좀 분해하고 결합 뺐더니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부배 법칙도 이용하고, 그쵸? 그럼 38.1 곱하기 9네요. 뒷자리부터 계산해볼까요? 9, 8에 72, 9, 3, 27에 7 더해서 34, 그쵸? 그렇다면 342.9 나왔습니다. 342.9 제곱센티미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42.9 제곱센티미터였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하고 계산할 때 말고 여러분들 혼자서 계산할 때도 계산하면서도 막 생각해봐요. 술 가르고 모으고 식을 가르고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수를 가르고 모으면서 수 감각이 되게 커지는 걸 여러분들한테서도 느꼈고 선생님한테서도 느꼈었고 또 식을 가르고 모으면서 수나 식을 이렇게 분해하고 결합하는 과정 중에 수학적 감각이 많이 자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생각하는 힘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자꾸 연습해 봅시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F단계 12호 마지막 문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대요. 360도 회전을 시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 원조율은 역시나 3.14로 하세요 했어요. 자, 1회전을 했을 때 이 사다리꼴을 1회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 상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먼저 쭉 L을 올려봤습니다.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올리고 그다음에 360도 빙글 돌리고 또 돌리고 돌렸더니 이렇게 모선이 생기고 어떤 모양이에요? 원뿔을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위쪽을 탁 잘라서 위쪽에 원뿔, 작은 원뿔을 빼내고 나면 원뿔대가 되죠. 원뿔대. 그죠? 이런 모양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원뿔대라고 부르죠. 이 아래쪽에 생기는 이런 모양을 원뿔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원뿔을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위쪽에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위에 작은 원뿔 빠져나오고 나면 아래쪽이 원뿔대. 그 원뿔대의 부피를 구해야 돼요. 그죠? 원뿔대 부피를 구해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큰 원뿔이든 작은 원뿔이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높이가 필요하죠. 그죠? 왜? 원뿔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원뿔의 부피는 우리 원뿔의 부피도 계속 연습해 왔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어떤 뿌리든 마찬가지인데,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이것에 그러면 기둥이 나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 원기둥이 나오겠죠? 기둥이 뭐 3분의 1만큼, 그죠? 그러면 높이를 알아야겠네요. 그죠? 높이를 알기 위해서 자,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직선 L을 덮었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파란색으로 밑면, 제 아래쪽에 있는 가장 큰 밑면에 반지름에 또 선분을 쭉 그어놨네요. 그리고 모선, 가장 긴 모선을 쭉 해서 직각삼각형을 지금 선생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지금 단면에 있는 반지름에 또 다시 선생님이 선을 그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직각삼각형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려고? 닮은비 이용하려고요. 닮은비 이용하려고. 위에 있는 조그마한 직각삼각형과 커다란 직각삼각형은 여기 원뿔의 꼭지점,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닮은 도형이죠. 그렇죠? 왜? 각이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닮은 도형인데 그러면 닮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닮은비가 있겠지.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닮은비는 어떻게 되나요? 닮은비는 3대 6이잖아요. 그쵸? 3대 6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 그쵸? 3대 6은 또 1대 2잖아요. 맞아요? 맞죠. 1대 2예요. 그러면 닮은 도형이니까 다른 대응변도 다 똑같이 1대 2라고 하는 닮은비를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D의 길이 있죠. 이 AD의 길이랑 여기 AP의 길이도 역시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1대 2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는 4cm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 4대 8 해서 1대 2 해서 닮은비가 딱 맞아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대응변의 길이가 1대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커다란 원뿔의 높이도 알게 되었고 위쪽에 있는 작은 원뿔의 높이도 다 밝혀졌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식 쓸게요. 그렇죠? 자, 큰 원뿔은 6 곱하기 6 곱하기 3.14가 밑넓이. 여기에 높이 얼마? 높이가 8. 그것의 3분의 1. 이게 가장 큰 이제 원뿔이고요. 그다음 위쪽에 잘려져 나갈 작은 원뿔은 윗면의 반지름이 3이야. 3 곱하기 3 곱하기 원조율.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4.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상은 두 개고요. 그렇죠? 항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3.14 계산 이런 계산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쉬운 방법 없나 생각 한번 할 거죠. 네, 약분할 거는 약분하고 말이죠. 일단은 3, 1은 3, 3, 1은 3에서 약분하고 그렇죠? 이쪽에는 여기도 3, 1은 3, 3, 2요. 그래서 약분하고 그렇죠? 약분하고 그러면 3.14를 밖으로 꺼내놓을까요?
3.14를 밖으로 꺼내놓고 남은 계산 해볼까요? 6, 2, 12, 12에다가 8을 곱해요. 12에 8을 곱하면 96이죠. 12에 8을 곱하면 96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3.14는 밖으로 지금 분배 법칙으로 밖으로 빼내놨으니까 3.14 놔두고 남은 거 3 남았고 4 남았으니까 3, 4, 12, 12를 빼라는 거네. 그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산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월해졌잖아요. 그쵸? 네.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96에서 12를 뺐네. 그럼 얼마예요? 84네. 84 곱하기 3.14를 하면 되겠네. 100이죠? 84의 세배를 먼저 할까요? 84의 세배? 그러면 252네. 252 해놓고 84 곱하기 14를 따로 빼서 할까요? 그래요. 84 곱하기 14. 84 곱하기 14. 14는 그냥 14는 아니고요. 0.14죠. 그쵸? 혹시 실수할까봐 아니면 또 왜 그렇게 해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여기다가 소수 좀 찍어줄까요? 이렇게 하고 곱합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는 소수점이 없는 것처럼 계산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4, 4, 16, 8, 32, 33, 그 다음에 840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줬더니 1, 1, 7, 6인데 소수점 아래 두 자리 만들어야지. 그쵸? 그래서 계산이 끝났어요. 11.76이랍니다. 그죠? 더해줬더니 263.76 이렇게 계산이 되었군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온불대의 부피는 이 회전하는 회전체로 만들어낸 온불대의 부피 263.76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에 지금 높이를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면 원뿔대가 되는구나. 그쵸? 원뿔에서 윗부분을 잘라낸 원뿔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원뿔대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구나? 그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에서 위쪽에 잘려나갈 작은 원뿔 부분만 떼면 되겠구나. 그리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원주율 뭐 3배로 해라 하면 좀 간단할 텐데 이렇게 소수점 아래까지를 주면서 계산해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분배법칙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한 식을 만들어 가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부담 없이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와, 우리는 이렇게 이제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그죠? 3학년 때부터 꾸준히 지금 매일매일 열문지식 해온 여러분들은 정말 장해요.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많이 해줘도 부족할 만큼 정말 기특하고 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꾸준한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탄탄한 수학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수학 실력으로 이제 상위 학년에 가서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서도 아주 튼튼한 수학 실력으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크게 박수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